팔공산에 폭우가 내리면 바위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서 단 한 글자가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걷는 발걸음 한 칸이 덜 아플지도 모릅니다. 관암사 용궁 앞 바위면에서 물줄기가 터져 내리고 그 수백 가닥의 물이 하나로 모여 골짜기를 채울 때 사람들은 그것을 벌이 아니라 부름이라 불렀습니다. 왜 오늘일까? 첫 질문을 마음에 잠깐 걸어둡니다. 나는 새벽 어스름 젖은 나무 냄새를 들이마시며 1365개의 돌계단 앞에 섭니다. 숫자는 표시가 아니라 리듬이죠. 하루 또 하루를 모아 한 해가 되듯 한 칸 한 칸이 모여 기도가 됩니다. 첫 계단을 딛는 순간 오래 묵은 생각이 발뒤꿈치로 빠져나가고 셋째 계단쯤에서 심장이 말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20번째 계단에서 나는 가만히 뒤를 돌아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막막했던 일이 작아집니다. 오늘 당신이 품고 온 그 한 글자 근심, 통증, 서운함, 두려움 잠시만 내려놓고 올라가 봅시다. 중턱, 용왕당이 보일 즈음 빗줄기는 누그러지고 바위벽 아래 고인 물이 잔잔한 호흡을 시작합니다. 오늘 기억할 세 글자 노함살. 첫 사연의 주인공 정심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놓지 못한 서운함을 들고 여기 왔습니다. 과일과 떡을 올려두고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서운함을 비에 맡깁니다. 그 말 끝에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묵주 한 줄이 물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결과는 한 줄의 표정으로 먼저 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올 때와 달리 가벼웠습니다. 두 번째 사연, 형준의 손에는 아들의 수험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용왕당에서 물소리를 듣고 삼성각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칠성 앞에서 아이의 앞날을, 산신 앞에서 집안의 터를, 독성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빕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하죠. 제가 먼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끝밤 능선 위 구름이 걷히며 별 하나 둘이 드러납니다. 합격 소식에 앞서 변한 것은 성적표가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처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결과가 어떻든 함께 걷자. 세 번째 사연, 간호사 미정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살아낼 힘을 찾으러 왔습니다. 해탈교를 건너며 물소리를 듣는 사이 오래 참고 미뤄둔 눈물이 흔들려 깨었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돌보겠습니다. 촛불 앞 작은 문장을 3번 되뇌자 어깨가 서서히 내려가고 입술에 떨림이 멈췄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주문이라기보다 과거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연습이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면 누군가 감노수라 부르는 물 한 잔을 건넵니다. 한 모금 드세요. 낯선 이에게 건네는 그 한 잔은 설명이 필요 없는 위로지요. 혀끝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갈 때 사람들은 압니다. 걱정은 얇아지고 마음은 넓어진다는 것을. 네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은퇴한 최신 공무원 상수였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편지를 배달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보낼 편지는 미뤄둔 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이 커질 때면 그는 계단을 한 칸 오르고 쉬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길을 걷고 있다. 용왕당 앞에서 상수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에 두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 내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말을 우체통에 넣지 못했어. 물소리가 대답 대신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수는 사진 뒤에 오늘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를 오늘 여기서 보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연은 시장 상인 명자에게서 왔습니다. 가게 임대료를 제때 맞추지 못한 딸이 늘어나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 잠들었다고 했지요. 빚이라는 놈은 얼굴이 없는 손 같아요.
뒤에서 자꾸 등을 밀어요. 명자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 혼자선 어렵습니다. 그 말은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가게 단골에게 미리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이 좀 막막해요. 놀랍게도 단골들은 외상장부를 되살렸고 일주일 뒤 명자는 인생 처음으로 고맙습니다만 적힌 영수증 묶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한 글자는 부끄럼이었지만 돌아갈 때의 한 글자는 연결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위장약을 오래 달고 살던 택시기사 철호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위가 뒤틀리는 건 승객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미움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관함사에서 철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오늘 하루에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지? 그날 밤부터 철호는 노트를 들고 다니며 감사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 소리, 단정한 할머니의 인사, 신호를 기다려준 젊은 사람. 일주일 후 철호의 위장은 의사도 놀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수가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한 글자는 고마움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사연은 백내장 수술을 앞둔 노부부에게서 왔습니다. 아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칠성부터 세어볼 거야.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을 다시 볼 거고. 삼성각 앞에서 둘은 오래도록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조금 흐릿해진 자리에 서로의 손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별을 다시 보는 날, 둘은 약속대로 칠성을 세고 젊은 날의 골목을 같이 걸었습니다. 그들의 한 글자는 동행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연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민자 은주에게서 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쌓은 이력과 언어는 화려했지만 마음은 늘 기다림의 모양으로 굳어 있었다고 했죠. 관함사 계단을 오르며 은주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안심할까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용왕당 앞에서 그녀는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서툴러도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 은주는 시장 골목에서 작은 상담 부스를 열었습니다. 이민귀국 돌봄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 나의 기다림이 누군가의 도착이 되게 하자. 그것이 그녀의 한 글자 자리였습니다. 아홉 번째 사연은 젊은 승려 지훈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자꾸만 문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왜 바위를 보러 오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러. 세상은 너울치고 유행은 바뀌지만 바위는 제자리에서 물을 맞습니다. 지훈은 그 사실이 사람을 울린다고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고. 열 번째 사연은 오래된 비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계단 옆 풀숲에서 누군가가 주워 삼성각 앞에 올려둔 비녀. 누구의 것일까? 며칠 뒤 한 할머니가 절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여기서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녀는 세월이 만든 주름과 함께 찾아와 비녀를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비녀를 꽂고 저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사는 동안 그 다짐을 잊어버린 날도 많았지만 비녀가 돌아온 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잘 버텼구나.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올 때 사람은 자기 자신도 돌아오는 법입니다. 11번째 사연은 치매 초기에 접어든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기억이 가끔씩 물러나는 바닷물 같다고 했습니다. 밀물처럼 돌아오기도 하죠. 관함사에서 둘은 함께 계단을 오르며 잊어도 괜찮은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잊어도 되는 것, 남의 말, 오래된 후회, 비교.
기억해야 할 것, 손맛, 노래 한 소절, 서로의 이름. 용왕당 앞에서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 우리 오늘은 이름만 기억하자. 나의 이름, 엄마의 이름.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4번이나 불렀고 아들은 4번 모두 처음처럼 대답했습니다. 둘의 한 글자는 이름이었습니다. 12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55세, 무용을 다시 시작한 선희입니다. 무릎의 통증이 두려워 춤을 접은 지 15년. 선희는 관암사에서 결심합니다. 통증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통증과 함께 춤추겠다. 그녀는 매일 5계단씩 늘려 올라가며 작은 성취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마당에서 조용히 발끝을 들어 올렸고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선희의 한 글자는 다시였습니다. 13번째 사연은 노승의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물은 하늘의 편지, 별은 하늘의 지도. 사람은 그 둘 사이를 걸어가는 존재지. 그 말은 오래 머리에 남습니다. 편지를 다 읽으려면 시간을 들여야 하고 지도를 이해하려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빨리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 서는 용기가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갑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사찰의 그림자가 계단 위로 길게 늘어집니다. 쉼표 같은 그늘에서 노인들은 잠시 앉고 아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오늘은 별이 일찍 떴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남겨둡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옳은가? 삼성각의 촛불 앞 우리는 세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합칩니다. 땅의 숨, 하늘의 빛, 사람의 마음. 촛불 하나도 큰 어둠을 밀어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관암사는 고요를 배웁니다. 그 고요는 텅 빈 정적이 아니라 하루 종일 모아온 마음들이 서로 기대 앉아 쉬는 소리입니다. 정심은 작은 등에 괜찮다를, 형주는 메시지에 같이 걷자를, 미정은 사진을 접으며 오늘부터를 새깁니다. 상수는 우체국에서 못 보낸 편지를 결국 바위 앞에서 보냈고 명자는 장부의 고마움을, 초로는 노트에 감사를 적었습니다. 선희는 다음 주에 작은 동작을 메모했고 노부부는 칠성의 자리와 서로의 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연은 밤이 되자 같은 문장 하나로 모입니다.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여기 아직 풀지 않은 작은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폭우 뒤 용왕당 옆 바위에만 잠깐 드러난다는 가느다란 선. 물이 흐르면 선이 이어져 자의 모양처럼 보인다고들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1970년대 중창 때 생긴 물길의 우연이라 하고 누군가는 오래전 장인이 새겨둔 표시라고도 말합니다.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비가 와야만 보이는 글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햇살만 가득한 날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이 폭우가 지나간 뒤에야 드러납니다. 그 문장은 늘 비슷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한 글자를 마음속에 적어봅니다. 건강, 평안, 합격, 화해, 용기, 시작, 감사 그 어떤 글자라도 좋습니다. 그 글자를 오늘의 물과 별 사이에 잠시 올려놓으세요. 물은 그 글자를 부드럽게 감싸고 별은 작은 빗점을 찍어줄 겁니다. 그리고 느낄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길과 다릅니다. 발은 가볍고 눈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미끄러운 돌, 피어난 꽃, 뒤에 천천히 내려오는 사람. 우리는 서로를 살핍니다. 함께 내려가는 법을 배웁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일상은 분주해지겠지만 오늘의 물소리를 기억해 보세요. 용왕당 옆에서 떨어지던 그 물은 바위를 깎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맑게 만들었습니다. 그 맑음 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 하나만 꺼내 들면 됩니다.
오늘 한 칸만 성급함을 내려놓자. 오늘 한 번만 고마움을 먼저 말하자. 오늘 한 줄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 작은 결심들이 모여 우리의 1365일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당신의 한 글자 소원을 남겨주세요. 예, 건강, 합격, 평안. 다음 영상에서는 갓바위 1365계단 3컷 동선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을 움직인 한 줄을 골라 고정 댓글에 이어 적어주세요. 당신의 문장이 누군가의 밤을 환하게 밝힐지 모릅니다.